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낮췄다 올렸다 난리던데 왜 이럴까요?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금감원에 조인트 까인 건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과 올라가는 요인이 지금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은 뭘까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또 예금 금리가 낮다. 또 요구불 예금이 급증했다.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코픽스 금리를 보시면요. 올랐죠. 코픽스 금리는 오히려. 물론 잔액 기준은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 신규 지급액 기준이 올라간 거고. 근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전까지 코픽스 금리가 내렸으니까 금리 내려간다 하더니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니까 코픽스 금리의 기본이 되는 은행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한에 또 문제가 있죠. 더 떨어진 주담대 금리 2%대 후반 신한 주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째 주에 신한만 오히려 낮췄다. 5대 은행 대출 금리 추이 해가지고 뭐 1일이랑 또 8일이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떨어졌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올리고 있는 곳들도 있죠. 주담대 가상금리가 KB나 하나 이런 데서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다. 가상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당연히 주담대가 급증했기 때문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상반기에 주담대만 26.5조가 늘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고를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2%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하죠. 최대치가. 그러면요. 올해 관리가 2%였는데 요거를 뭐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해가지고 2.5에서 6% 정도로 더 상향을 한다. 경제성장률보다는 낮게 늘리려고 하니까 GDP 상승률보다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게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인데 7월에 벌써 엄청나게 늘었죠. 7월 들어서 가계대출만 또 1.4조가 늘어났다. 그렇다는 것은 7월 중에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더라도 그 이상의 가계부채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가계대출이.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8월에 어떻게 막을 거예요? 9월에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게 적극적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하겠어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처음엔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가상금리다. 근데 요걸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가상금리를 올리는데 또 뭐 조달 비용이 떨어져서 금리가 내려간다. 또는 가상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금리 내려가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걸로 가계부채가 안 잡힌다. 지금 7월 첫째 주로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중간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DSR 적용 확대다. DSR 적용 확대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근데 아마 중도금 대출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DSR 적용해버리면 PF 시장 확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요 방법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런 걸 하더라도 안 잡히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대출 중단 또는 이후 대출 회수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말씀드린 게 대출 회수 안 할 거예요, 대출 중단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해서 안 되고 요거 해서 안 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1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었죠. 지금 그래서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요걸로 안 된다. DSR 도입해가지고 줄이려고 했는데 7월에 안 되더라. 가계부채가 줄질 않더라. DSR 도입을 해도 막 이리저리 다 우회를 하더라. 왜냐면 1단계밖에 도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시행을 한 거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쯤에 저걸 할 생각이 있다면. 왜냐면 지금 추세면은 7월 중에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감원에서는 조인트를 지금 까인 건가라고 하는데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PF 터지는 걸 막는데, PF 터지는 걸 막으려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대출을 늘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된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라서. 그렇다고 또 금리를 올리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당 반응은 어때요? 정부나 여당 반응은 금리 또 인하를 원해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또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난리가 있는 거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정책을 확실하게 못 잡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정부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민심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스트레스 DSR 연장한 이유도 자영업자랑 부동산 PF 때문이다. 부동산 PF든 자영업자든 다 무슨 대출 받아요? 가계대출이에요? 기업대출이에요? 기업대출 받잖아요. 근데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을 연장해서 부동산 PF랑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즉 빚내서 경제 돌려라.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고 뭐고 간에 DSR을 적용받는 대출을 4분의 1밖에 안 받고 4분의 3을 DSR을 우회를 하는 대출을 내줘가지고 가계부채를 증가하게 만들었으면 DSR 적용 대상은 당연히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미루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정책이 꼬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부채 침체가 오느냐, 부동산 침체가 오느냐. 지금 딱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균형을 잡기에는 여기도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고 여기도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근데 이쪽으로 지금 뭐 부동산 하락인데 부동산 침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부동산은 침체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뭐 거래량이 늘었다, 이게 답이 아니라 지금 미분양이 늘고 경매가 늘고 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경매로 연결이 되니까 경매 시장에다가 실거주면은 경매 유예해주겠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뭐 PF 시장 말할 것도 없고 PF 뭐 얼마 안 터질 거라고 하더니 보증만 94조 들어가고 있고, PF 시장에 130조인데 보증이 94조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태반이 터진다는 소리예요. 태반이 터지게 생겼으니까 보증해주는 거지, 안 터지게 생긴 걸 보증을 왜 해요? 우리 은행 갈 때 보증인 필요해요? 은행 갈 때는 보증인이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2금융권, 3금융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증인이 필요하죠. 근데 가계부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론에서 대부업으로 점점 더 위험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뭐 가계신용도 많이 늘어났지만 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한 보소득 차주의 비중이 높아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제한적이다. 보소득 차주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엔 주담대 때문이고,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부동산 터지면은 위험률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부채가 점점 더 2금융, 3금융 쪽에서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지금 1금융에서 잡히는 것도 많이 번지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요, 부채발 경제위기는 무조건 옵니다. 부채발 경제위기는 무조건 오는데 부채를 얼마나 늘어나는 걸 허용을 하느냐, 그래서 그 위기를 얼마나 키우느냐, 요 정도 차이인 거예요. 언제 터져요? 계속 미루지 않을까요? 계속 미루면 우리나라는 저기 1분 이상으로 터지는 거고, 계속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도 돈이 한계가 있고 도시기금 다 빼다 썼고, 지금 그러니까 청약통장 돈 빼다 쓰는 걸로 부족해서 주택연금까지 빼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라서요, 당분간은 이 혼조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 금리 인하 하네, 뭐 8월에 우리나라 선제적 금리 인하 하네, 자꾸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지금 은행권에서 가상금리 올라가는 거를 레거시 언론들이 막으려고 여론을 만들고는 있는 건데, 가상금리 올려서 안 되면 더 올리든가, 아니면 DSR 확대되든가, 아니면은 진짜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든가,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채는 억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번 정부가 할까요 안 할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뒤지는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